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달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선달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홀로 와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 선달이 되었습니다. 돌쇠가 막상 선달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양의 장터에는 진귀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인이 여태 삭바느질로 자신을 공부시켜준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돌쇠는 성심이 본디착하고 부인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양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곳에 진귀한 것들이 많은데 어찌 내 부인한테 하나장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지아비가 할 짓은 못하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가락지라도 하나 사가야겠다. 그렇게 돌쇠는 양반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원체 학문 실력이 좋은지라 이곳저곳에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30냥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면 가락지 하나 사고 나머지를 여비를 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양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선물로 줄 가락지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락지의 가격이 예상보다 무척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이보시오. 이 가락지가 참 예쁩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말이요. 40냥만 주슈 40냥 말이요. 아니 어찌 그리 비싸오. 기껏해야 가락지인데 무슨 40냥이오? 이게 제일 싼 것이요. 다른 것은 좋기 50냥은 넘는단 말이요. 이럴 수가 하니 어찌 한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나 비쌀 줄이야. 돌쇠는 난감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가진 20냥으로 가락지를 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노자를 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돈이 남기는커녕 가락지 하나 사기도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쩐다. 더 일해서 돈을 더 모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인이 너무 애태울 텐데. 돌쇠의 고민하는 얼굴을 본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얼마까지 줄 수 있으시오? 주인의 물음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 20냥? 그거면 살 수 있을 것 같소. 어찌 안 되겠소? 그러자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안 됩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깎아주려고 했는데 20냥은 안 되지. 새 물건인데 요즘 중고 헛물건도 20냥은 압니다. 헛물건이라는 말에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인장 지금 헛물건이라 하셨소. 그렇지요. 헛물건 말이요. 사람들이 쓰다가 되판 물건들 말이요. 아이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모르셨소. 요즘 아주 헛물건 거래하는 것이 아주 성행하오. 특히 가락지는 아주 만소이다. 아니 어째 만소 뭐 문제가 있는 것이오? 헛물건의 돌쇠가 궁금해하자 이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양의 젊은 양반자제나 돈깨나 있는 부자의 자식들이 뭐 옛날처럼 부모님이 점지해주는 훌륭한 짝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뭘 하나 눈이 맞아서 몰래 연애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만나면서 뭐 서로 평생 함께 할 것처럼 가락지들을 나눠 끼고는 몇 달 못 가서 헤어지고 가락지를 되팔러 오는 것이요. 그렇게 되팔리는 가락지들이 거진 10개 중 7개는 될 것이요. 주인의 말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가만하니 그럼 되팔린 가락지를 누가 또 사러 옵니까? 잘 안 팔리지. 잘 안 팔려. 여보시오 가락지야. 누가 끼었다 빼었다 해서 다른 가락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헤어졌던 연인들이 끼었던 가락지라 부정이 탔다고 생각하는지 도통 사가질 않습니다. 그러니 50냥 하는 가락지도 20냥에나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뭐 팔릴까 말까 하지요. 그러자 돌쇠가 박수를 짝 치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들 보여주시오. 돌쇠의 요청에 상인은 사람들이 대판 헛물건들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야 아니 새 물건들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20냥 아래입니까? 그렇지요. 아이 근데 누구 줄라고 그러시오? 당연히 우리 부인이지. 그렇소이까? 그럼 이건 어떻소? 이 가락지로 말할 것 같으면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헤어지지 않은 연인들의 가락지이죠. 상인이 한 가락지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옥색이 아주 맑고 진한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구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오? 헤어지지 않았는데 이 가락지는 어째 여기 있는 것이오? 그러니까 그들이 헤어지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락지를 판 것이지요.
아, 그렇소이까. 그래, 그건 얼마요? 이게 딱 20냥이요. 20냥이라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딱 20냥을 주셔야 하지요. 일체 그 돈 밑으로는 안 팔 겁니다. 돌쇠는 순간 가락지를 사기 위해서 20냥을 꺼내 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찌 내가 원하는 물건이 딱 20냥인 것이지. 돌쇠는 돈을 꺼내려다 말고 상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상인은 처음과 다르게 돌쇠의 주머니를 보며 탐욕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돌쇠가 망설이자 상인이 재차 말을 하며 돌쇠를 다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안 헤어진 사람들의 가락지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상등품 중에 상등품이지요. 아니면 그냥 헤어진 사람들 것으로 사시오. 돌쇠는 상인의 다급함을 느꼈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인장 생각해보니 돈을 객잔에 놔두고 온 것 같소. 금방 돈을 가지고 올 터이니 기다려주시겠소? 그러자 상인이 그러라고 하면서 가락지들을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쇠는 점포를 나와서 그곳을 몰래 보았습니다. 1시간쯤 되자 웬 처자가 가게로 들어가더니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자의 손에는 가락지를 가지고 온 것 같은 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처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가락지를 팔려고 오신 것 같은데 맞지요? 처자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재차 말하는 것입니다. 초면에 실례지만 제가 젖가게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집 온 지 몇 달 안 되는 안악인데 글쎄 서방님이 몸이 다쳐서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치료비가 너무나 비싸서 시집을 때 받은 가락지를 팔려고 나왔습니다. 혼이 날 때 한 번 끼고 고이 모셔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팔지 않고 그냥 나오셨소? 막상 팔려니 못 팔겠소? 아닙니다. 이 가락지는 50냥에 산 것으로 아는데 단냥 이상은 못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끼웠으니 사람들이 안 사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돌쇠가 처자에게 말했습니다. 가락지 좀 보여주시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자가 가락지를 보여주자 정말 새것의 젓가게 어떤 가락지보다 고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팔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구하려는 안악의 것인데 돌쇠한테는 딱이었습니다. 돌쇠는 순간 생각이 했습니다. 이리 좋은 물건을 겨우 단냥에 사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에게 20냥 이상 파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사치가 이문이 남아야 하지만 이 정도는 이문이 아니라 거의 도둑질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웃으면 처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락지를 사려 했는데 잘 되었소. 제가 20냥을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파시겠소? 어차피 젖가게에서 속아서 20냥에 살 뻔했소. 정말 20냥에 사시겠습니까? 단 10냥만 준다 해도 팔려고 했는데 어찌 이리 우하게 해주시는지요. 20냥이면 남편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차피 20냥에 사려고 마음먹었고 이 돈으로는 이처럼 좋은 가락지를 살 수 없을 것이오. 돌쇠는 20냥을 주고 가락지를 받았습니다. 처자는 연신 돌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에 갔습니다. 이야, 우리 부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고 보니 혼인하고 가락지 하나 제대로 사주지를 않았구나. 자, 이제 길을 떠나볼까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바가지를 들고 구걸하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 곡물상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보리쌀 한 대만 사겠소이다. 그러자 곡물상 주인이 말했습니다. 보리쌀은 그렇게 안 팝니다. 2대박씩은 사야 됩니다. 아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그냥 한 대박만 팔아. 돈 없으면 가슈 안 팔아. 그러지 말고 나는 영감하고 나하고 둘만 살고 있어서 한 대만 있으면 된다오. 한 대만 파시오. 아니 이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썩 안 가. 곡물상 주인은 할머니에게 모질게 굴었고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보리를 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렵게 가게를 떠났습니다. 에이 퇴치할 수가 없을라니까. 곡물상 주인이 그런 할머니가 간자리에 침을 뱉으며 안 좋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자 모습을 멀찌감치서 가만 보고 있던 돌쇠는 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어찌 저런단 말인가? 아무리 한양 인심이 사납다 하지만 어머니 같은 분에게 저리 막대하다니. 아무리 장사치라도 상도가 있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 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줄인 배도 좀 채우고 못된 놈도 혼내줘야겠구나. 이 돌쇠가 저런 못된 장사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돌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앞에 나와 있는 상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는 상인의 옷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 곡물상 주인은 뭘 이런 걸 묻나 하는 표정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옷이요. 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쇠는 가게 안으로 들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소, 들어가겠소. 그러자 이 주인은 이 사람이 뭘 사러 왔나 싶어서 돌쇠를 따라 자기 곡물상 안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뭘 사시려 하시오. 말씀만 하시오. 그러자 돌쇠가 광주리 안에 수북하게 쌓인 잣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오? 그러니 이 주인은 아니 이게 뭔지도 모른다고 하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시오. 정말이오. 고맙소. 그럼 잘 먹어보겠소. 돌쇠는 주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잣을 한 주먹 집어서 정신없이 입에 집어넣고 씹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인가 아니야? 이 잣이 맛있는 것이다. 참으로 좋은 잣이었습니다. 돌쇠가 좋아라 하고 있었지만 주인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잣을 퍼먹는 돌쇠를 당황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쇠는 이번에는 자신의 갓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오? 그러니 이 주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시오. 주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돌쇠는 그럼 가겠소이다. 안녕히 계시오. 하고는 태연하게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니 뭐야? 뭐 하는 것이오? 곡물상 주인은 그런 돌쇠의 목덜미를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봐 남의 잣을 그리 많이 퍼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 할 것 아니오. 멀쩡한 선비처럼 입어서 몰랐는데 도둑이네. 그러자 돌쇠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돈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뭐라고요? 아니 당신이 방금 내 가게에서 파는 잣을 잔뜩 퍼먹지 않았소? 저 아주 광주리 바닥이 훤히 보이게 아주 많이도 퍼먹었구만. 그렇게 먹었으면 값을 내시오.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길길이 날뛰니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장 들어보시오. 주인장이 잣을 먹으라고 하였기에 내가 먹은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곡물상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오. 이런 날강도를 봤나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내 귀한 잣을 먹으라 했소? 이 사람 이거 더위 먹었나? 방금 일어난 일을 그리 기억을 못해서 어디 장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까 당신의 옷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옷이오?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가게 안에 온 것이오.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잣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잣이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자셔보라길래 맛있게 자셨소. 그리고 또 내가 갓을 가리키며 무엇냐고 물으니 당신이 분명히 가시오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내가 가라니까 가는 것이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오? 돌쇠가 하는 말이 다 맞으니 이 곡물상 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저 어벙벙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리 말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이 계속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니 돌쇠는 주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주 고맙소. 인심 좋은 가게구려. 이만 가보겠소. 아참 그리고 말이오. 사람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 모질게 살지 마시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오. 알겠소?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당당하게 가게를 나와 걸어갔습니다. 그런 돌쇠의 뒷모습을 이 곡물상 주인은 황당하다며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걸으며 돌쇠는 어깨를 으쓱거리곤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구나. 좋은 가락지도 사고 나쁜 장사치 때문에 배도 채우고 속도 아주 시원하구만. 그렇게 돌쇠는 고향으로 가서 그동안 수발해준 부인을 만나서 가락지를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받은 돌쇠의 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돌쇠는 못된 상인들을 보면 혼내주며 잘 살았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파렴치한 상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장사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젠가는 부자 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는 아주 신기한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는 물이 아니라 술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이 나오는 샘에서 원 없이 술을 퍼다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야. 술을 먹고 싶으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맛있는 술을 샘에서 받아 먹을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이 술샘은 사람 신분에 따라서 나오는 술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가면 탁주가 나오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면 약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술맛이 다른 이 술샘을 무척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낮은 한 젊은이가 과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술샘에서 나오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나오는 약주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향으로 내려와 술샘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자, 나도 이제 신분이 높아졌으니 약주가 나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젊은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젊은이가 장원급제를 했는데도 글쎄 이 술샘에서 탁주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젊은이는 몇 번이고 이 술샘에 물을 떠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나 장원급제했다고 이제 신분이 높아졌어. 어서 약주를 내놓으라고. 왜 탁주만 주는 것이냐? 하지만 술샘에서는 계속해서 탁주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젊은이는 옆에 있는 커다란 돌을 들어서 이 술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 술샘에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그 돌을 맞고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런 요망한 샘 같은 이라고. 이 샘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샘은 없어져야 해. 그런데 그 후로 이 술샘은 젊은이가 던진 돌에 손상을 당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이를 원망하면서도 젊은이가 장원급제를 했음에도 어째서 약주가 나오지 않았는지 무척 궁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곧 풀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젊은이가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여 거짓으로 장원급제를 하였고 그것이 곧 들통나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술이 나왔던 샘물을 아주 신통하다 여기며 비록 술이 나오지 않더라도 샘물 앞에서 소원을 빌거나 하며 이 샘물을 신성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